김용민의 석단 브리핑.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한국의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인재 보고서 가운데 두뇌 유출로 인한 국가경제의 경쟁력 저하 항목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한국에서 직원들의 노동 의욕도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의 말입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풀입니다. 한국의 노동자에게 헝그리 정신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죠. 이와 관련한 페이스북 코멘트가 적지 않습니다. 남문희 시사인 기자는요, 노동 의욕이 없는 이유를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서라고 생각하는 자가 전경련의 고위직을 꿰차고 있는 한 앞날이 참 요원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홍기빈 국제정치경제연구소장은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 굶기고 때려 조지는 것이 해법이란 말이다. 그것 때문에 노동 의욕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생각은 못한다. 이래서 절망적이다. 네이버 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서래 하면서 히읗이 6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배가 고파야 해? 지금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최저임금 알바 자리 구하면서도 눈치 보고 굽신거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안다고? 아니야. 선진국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어. 너무 비참한 거 잘 알아. OECD 나쁜 것만 1위 한다고 맨날 기사가 나는데 자살 1위인 나라가 노동 의욕이 있겠어?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할 의욕이 있겠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어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복면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가 54.6%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반대한다가 36.9%였네요. 찬성한다는 40.8%, 이 중에 매우 찬성이 27.7%였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 범위 바뀐 13.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나오면서 한상균 위원장이 은신한 조계사 인근은 경력 200명으로 겹겹이 쌓였습니다. 경찰은 체포작전을 수행할 검거 전담팀 구성까지 마쳤는데요. 정말 검거할까요? 1995년과 2002년 조계사 경내에 진입해서 체포작전을 실행했다가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실행 여부를 놓고 경찰 수뇌부에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가 무서운가, 대통령이 무서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답은 너무나 뻔하겠죠. 근데 자꾸 2002년 상황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옵니다. 당시 들끓는 불교계 반발에 김은선 종로경찰서장은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 참모를 대동한 채 400여 명 신도 앞에서 참회문을 공개 낭독하고는 대웅전 법당에서 30여 분간 부처님을 향해서 108배의 참회를 했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국가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몸살 때문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더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라고 답해서 이미 불참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불참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축사하기로 했던 창조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연결식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도 미안했던지 고인의 운구가 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아서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실수로 말했던 그년 이런 발언이었는데 그걸 욕으로 알고 끝끝내 추궁하던
뒤끝이 장렬하는 박근혜 대통령. 칠푼이라고 하신 고인 장례식에 가고 싶겠습니까?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재단이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방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단식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재단 신부들과 가톨릭 농민의 생명공동체 회원 등 신자들은 남동성당 밖에 천막을 치고 다음 달 3일까지 단식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단식기도회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 이후 13년 만인데요. 백남기 농민은 아시는 대로 광주교구 가톨릭 농민 회원입니다. 광주대교구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 세상의 문제에 침묵하는 교회는 현 정부의 불의와 부정에 동조하는 것이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이를 교회의 시선으로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백남기 농민의 영세명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형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더 올린 겁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서 함께 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모 씨,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여성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희 콜라겐 라인, 옹해야 과메기 제공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엄수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진정성을 아는, 그러기에 때론 비판도 할 줄 알았던 측근들의 라디오 인터뷰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입니다. 명백하게 유신체제로 돌아가는 확실한 지표가 국정교과서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정치적 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정교과서 만들기에 앞장선다면 김 전 대통령은 기가 막혔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분개했던 것이 온갖 편법주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써도 된다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 가장 편법주의의 나쁜 것이 이게 쿠데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사 왜곡 바로잡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5.16을 그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혁명이 무슨 혁명, 쿠데타다 하는 쿠데타다. 것을 그걸 갖다가 뭐 역사학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하신 거죠. 그렇죠. 만약 이제 YS 몸이 건강하셨더라면 지금 돌아가는 이 역사교과서 논란 보면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게 국정교과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유신체제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건데 이 돌아가는 일에 자기를 보고 뭐 아버지라 그러고 뭐 정치적인 뭐 대부라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서면서 충성 경쟁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아들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서청원 최고위원도 그러시고, 새누리당이 YS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면 기가 막히셨을까요? 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거기 뭡니까 장례식에 갈까 말까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인 대부라고 한다면 대부의 투쟁을 그렇게 이질을 먹을 수 있어요? 주군이 얼마나 참 힘들게 싸웠다고 하는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부라고 합니까? 국정교과서 이런 사태 앞에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치매 걸린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치매에 걸리고, 요즘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셨어요. 치매라는 표현. 아니요, 치매라는 거 잊는다는 이야기인데. 잊어버렸다. YS의 그런 반유신 체제에 대한 민주투쟁의 그 현실을 보면서,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거는 정치적인 치매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가장 오랜 기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환경부를 이끌었던 윤여준 전 장관,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왔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자기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를 이은 세력이라고 자임하는 사람들, 국민들에게 부각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YS 이후 등장했던 양반들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후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치적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그래 놓고는 12월 5일 집회, 이거 결사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윤여준 전 장관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내가 YS의 정치적 적자다, 적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분이 이제 야당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하시다가 3당 합당으로 이제 여당의 지도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뭐 여야에 다 이제 이 양반을 추종하던 분들이 있죠. 각각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제 최근에 국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당장 정치적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분을 좀 더 자기들이 이분의 대를 이은 사람 세력이라는 것을 더 좀 국민들한테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좀 득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군요. 뭐 그러길래 그렇겠죠.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죠.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서 민주화가 앞당겨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등장했던 양반들은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갔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아닐지라도 하여간 상대적으로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사실은 사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예. 네, 그분의 대를 우리가 이은 세대기다 하기에 앞서서 저는 말이라도 국민들한테 이 두 분들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덕용 전 의원이 고인을 회상하면서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서 YS께서는 말년에 우리 정치를 말하면서 정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화합과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동떨어진 것 같다라면서 YS께서는 정말 독재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했지만 또 의회 중심의 그런 정치를 했고 비폭력 투쟁을 원칙으로 했다라면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도 오늘의 정치가 너무나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자, 김덕용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도 보도 못할 80년대 오공화국 시기였었는데 이후에 여러 노력과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 민주화가 많이 진전이 됐죠.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일부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 YS께서는 말년에 우리 정치를 말하면서 정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화합과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오늘의 현실은 너무도 동떨어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 무소불위의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YS께서는 정말 독재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했지만 또 의회 중심의 그런 정치를 했고 비폭력 투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도 오늘의 정치가 너무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하셨는데 어떤 상황을 두고 후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당시 역사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정교과서는 너무도 획일화된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유신시대 국정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오리무중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무래도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내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의결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결국 연기가 됐는데요. 앞으로의 회의에서 의결이 될까? 이거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 전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는데요. 군 인권 보호관을 두도록 한 법안과 아랍에미리트 또 소말리아 국군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 등 다른 안건이 많기 때문에 다음 국방회의에서 다루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말이죠. 자, 지금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산으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이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안 해주겠다라고 했었죠. 나머지 21개 기술은 또 흔쾌하게 기술을 이전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1개 기술도 상당 부분을 디테일하게 따져보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인 유용원 기자는 2025년 한국 전투기 개발은 택도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일부분입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넓게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선 그 한국형 전투기가 미국이 지금 이제 아직 F-16 그 단발 엔진의 F-16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기 손해보는 일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그 불신하는 면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타이거아이라고 F-15K에 장착되는 야간 정밀 항법 및 타격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래 분해해서 우리 장비를 개발하는데 그 활용한 거 그런 의심을 갖고 이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미국이 우리한테 그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형 전투기가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가 그 회교권 국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은 우리한테 기술은 이것이 결국 인도네시아에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좀 그 소극적인 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이 21개 기술 이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1개 기술은 미국이 다 거부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 상당 수준은 우리한테 이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중에 일부는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 아무래도 그 한국형 전투기를 2015년까지 10년 내에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좀 예상 계획보다 좀 지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0년 내에 개발은 어렵게 된다.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거죠. 네. 그러면 이 10년 내 개발이 잘 안 될 경우에 이게 무슨 전투기에 대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문제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 30년 이상 된 F4라든지 5라든지 이런 전투기들이 몇 년 뒤부터 대거 한 100대 이상 이제 100대 이상 이제 100대가량 도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력 공백을 메우는 그러한 이제 측면도 있는데 개발이 지연되면 당연히 그 노후 전투기들은 도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력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공군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 노후한 F4라든지 5라든지 이런 전투기를 계획보다 좀 더 오래 쓰는 방안도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전투기다 보니까 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리스크를 현재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세종시에서 짐 쌀 날만 계산하고 있는, 그리고 마음은 경북 경산 지역구에 가 있는 가짜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이 창조 경제 발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시군요. 요새 뜸하셔서 말이죠. 그나저나 메가톤급 이슈들이 있어서 존재감이 없으십니다, 요즘. 예. 그나저나 예산안, 지금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절차 또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그거 함부로 지출해서 해야 되겠느냐, 또 TK 예산 폭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골치가 좀 아프시겠어요? 예, 별 말씀을요. 지금 매우 해피합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국회 선진화법 뜯어고치자고 하는데 그럼 안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반대하건 말건 그냥 기획재정부 예산안 그게 통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랄하건 트위스트 추건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망고땡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거저거 시비 걸건 간에 시간만 가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사실 이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도 지금 야당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왔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여당하기 좋은 시절이 또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가 엉망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부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부채 타령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걸 모르세요? 이제 누가 부채질을 합니까? 요즘은 건전지로 돌리는 손풍기도 있던데 손풍기 없어요? 아니, 그 부채 말고 빚 말입니다. 빚. 요즘 한전이 전기 공급 잘해주고 있는데 집에 불이 안 들어옵니까? 아이, 그 빚 말고요. 채무 몰라요? 예, 탤런트 임채무 씨는 제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봐서 잘 압니다. 요즘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 진짜. 아니, 채무 당겨서 집 사라고 하셨잖아요. 집 사라고. 예, 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교회 집사 아닙니다. 최경환 부총리님, 이거 장난하실 겁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런 취지가 아주 농후했던 대출 규제 완화, 이거 하셨잖아요. 작년에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국가, 기업, 또 개인, 가게별 부채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얼마 전에는 빚내서 집 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슬쩍 말을 바꾸셨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경제부총리가 집 사라 마라, 빚내라 마라, 아니 그렇게 말한들 듣는 국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 폭력 집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물대포 쏘니까 비켜라 이렇게 말해도 안 비키고, 복면하지 마라 그래도 복면하고, 이런 청개구리 국민들이 언제부터 정부 말을 듣는다고? 아이, 아마 물대포 맞으면서까지 이 시위를 할 국민 같으면은 최경환 부총리 말씀 듣고 빚을 내서 집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집회 현장에 안 나오는 국민 대부분은 아마 정부가 했던 정책이니까 철석같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빚을 빌려갔을 것이고 그리고 형편 맞지 않게 집까지 샀을 겁니다.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예, 저는 이 빚을 못 갚을 사람도 빚을 빌려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 빌려준 게 죄입니까? 게다가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싸게 빌려준 죄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야박하게 자꾸 문제 삼으시면 곤란합니다. 부동산 업자들 살려주려고 빌려주마, 집 좀 사라 이러면서 막 그 국민들한테 그렇게 대출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돈 빌려간 사람들 못 갚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 모럴 해저드는 말 그대로 워터 해저드 속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물대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대포를 쏘건 안 쏘건 갚을 돈이 없는데 그러다가 나 빌려가긴 했지만 갚을 돈 없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은 빌려준 은행이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 직격탄을 맞으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은행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하셨습니까? 이미 길거리에 은행나무는 다 졌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다시 필 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뭔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바가 없었습니까? 외환 위기 때문에 온 국민을 힘들게 했잖아요. 문민정부가. 하지만 민주화, 투명 사회를 만든 그 공정만은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도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시는 길 꽃이라도 이렇게 받고 가시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쌈싸먹은 박근혜 정부 지금 경제도 다 망쳐놓고 있단 말이죠. 훗날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뭔 걱정을 합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망가져도 다 야당의 무상급식 때문에 그랬다. 폭력 시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가라앉아서 그랬다.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북한이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한반도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제가 붕괴됐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참. 고향에서 우리 최경환 부총리 좋아하시죠? TK 예산 폭탄 떨어뜨린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고향에서는 재총선 출마를 반대합니다. 왜요? 그렇게 지역구에다가 예산을 몰아줬는데. 지역구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 총선 같은 데 나오지 말고 큰 판에서 놀아라. 이러고 있습니다. 역시 박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최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역구에서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한 가짜 인터뷰였습니다. 공화국 논평. 혼의 비정상을 운운하고 우주가 도와준다를 운운하시는 무속인 박근혜 동지께서는 범죄자를 은닉하며 감싸고 도는 조계종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춘천이 기독교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집회에 참석한 김진태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부처님의 자비와 화쟁정신으로 중재하겠다며 사실상 범죄자를 두둔하고 있는 조계종을 더는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김진태는 즉각 공권력 투입을 독촉하며 조계사 경내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조계종은 사회 갈등을 소가 닭보듯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며 12월 5일 집회에 대해서도 평화적으로 열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동지가 평화 집회가 아니라 집회 자체를 경멸해야 하는 점도 알면서 도발하는 것으로서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다. 김진태는 한상균을 체포하도록 황교안 전도사에게 가발을 벗겨서 대머리 상태 스님으로 변장시켜서 조계사에 침투시켜 체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계사에 두 번 다시 숨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계사를 세빛둥둥섬으로 이전케 함으로써
조개살을 가려면 한강물로 수영을 해서 가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상균이 해외로 튀지 못하도록 한상균의 여권을 파쇄하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자 무지막지한 7푼이의 복수를 각오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할 시 3대까지 엄청난 멸문지화를 각오해야 한다는 교훈을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다. 네, 하루 새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서 올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눈구름도 발달해서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전라도 지역에서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충청도와 경상도 내륙에서도 1에서 5cm까지 눈이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방에서도 눈이 날리거나 약간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김준여 PD 수고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